이게 사실 80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을 하루 만에 심사하고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원래 공고를 낼 때는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면접을 할지 안 할지를 당일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절차적 맞지 않고, 제가 그래서 질의 과정 중에 제가 과거에 미스 코리아 심사도 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난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실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도 얘기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구적으로 사용되지 말고 거치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방통위원장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게 본인들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호전에서 1m 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막 갈아 넣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통위에서 하고 있느냐. 네. 한 발짝 밟고 탄핵되고 한 발짝 밟고 탄핵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정상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본인이 하나의 또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이 명확하게 보여준 거는 결국에는 이 필요한 절차, 가처분이라는 건 원래 이제 절차를 보는 거잖아요. 절차 속에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너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효력을 정지한다는 건데, 저는 다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도 예전에 가처분 해본 적 있지만은 가처분 별로 존중하지 않는 당인 건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이상 사람을 이렇게 축차 투입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것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방통위 5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 처음에 대통령께서 임명권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비토권을 방통위 국회 추천목에 쓰신 것부터 사과하고 시작하시면은 잘 풀릴 것이다. 최근에 그래도 저희 가방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민주당도 국회 추천목 쓰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물꼬를 타서 정상적인 회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절한 것은 이게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꾸 늦춰지는 겁니다. 지난번 최민희 위원장의 그 추천과 그 임명이 늦어진 게 바로 법제처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법조와 달린 기관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제처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법리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 쟁점이 뭐냐면 이거였으면 당시에는 이게 방통위원은 이게 차관급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당선되고 선거법 위반 없이 주민들의 그 신임을 받아서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해서 상임위를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상임위에서 근데 최영두는 예전에 무슨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최영두는 당분간은 3년 동안은 그 상임위 못 간다고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위공직인 만큼 방통위원회 자격 요건도 아주 엄밀합니다. 법에다 나와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유사한 공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요즘 공직 출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상충입니다. 당시에 이제 최민희 당시 이제 방통위원 후보자 내정자가 그전에 무슨 협회의 상금 부회장이었던 게 이게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법제처가 저는 빨리 이건 국회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 벗어난다고 본든가 아니면은 이해상충이 분명하다는 거 해서 빨리 결정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 게 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없이 헌법재판소나 또 법원이 본안을 빨리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방통위를 공백 사태를 매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제 면접 절차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방통위원 공고는 누가 면접을 누가 신청했는지를 다 방통위에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평가도 받습니다. 그건 방통위원 문제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 아니 방통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점. 그렇지. 방문진 이사. 그래서 방문진 이사의 면접은, 그리고 방문진 이사를 결정하는 회의는 역대로 짧았습니다. 그게 10시간, 20시간 하는 게 아니었고 대개는 10분, 20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줄곧 절차를 밟아왔느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이게 MBC하고 이제 우리 다른 종편이 다른 이유는 그 다른 종편들 자기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를 쓰지 않습니다. 지상파는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상파의 표본이랄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고 한다면은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하고 품격 높은 것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큰 새로운 어떤 통합이라든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품격 높은 방송을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있는 종편이나 뉴스 채널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영방송 이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심사를 저는 했다고 보고 절차가 비록 짧아 보이지만 그 과정은 다 이미 방송위의 사무처에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 사실 아까도 말았는데 지금 MBC 박문진 이사를 신청한 분, 가처분 신청을 한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태선 이사장 등 지금 임기가 끝난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이제 강우병 PD 수주로 유명한 PD들 비롯해서 새롭게 내가 한 박문진을 해보겠다는 분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면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 그 절차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할 텐데 임기가 끝난 사람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이 사람들은 임기를 연장하게 해주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는데 요 사태를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오히려 더 큰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박문진 이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된 과정이기 때문에 또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알아서 그 자체가 크다는 흠결도 아니고 실제로 법원 결정에서도 그 자체를 크게 흠결로 잡았던 건 아닙니다. 2인 체제를 굉장히 큰 이유를 잡았죠. 예, 출석 심사 자체는 실제로 출석도 아니었고 그렇게 큰 문제 삼은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회의 시간도 그렇고요.